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교도소가 더 편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소년분류심사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반 형사재판에서 구치소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행성이 굉장히 심화된 소년재판을 여러 번 받았던 아이들, 처음 재판에 왔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이제 심사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첫 재판에서 아이를 심사원에 보내고 위탁을 하고, 그리고 한 3주에서 5주 후에 열리는 두 번째 기일에 심사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을 열고요. 최대 2달까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주에서 5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심사 보고서, 그리고 아이가 법정에서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사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처분을 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심사원에 위탁된 다음에 부모님들이 위탁이 된 이후에야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달려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미 늦습니다. 심사원에 위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어요. 취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심사원에서 지내야 됩니다. 심사원에서의 생활은 사실 아이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소년원이랑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형사재판을 구속돼서 받다가 이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서 소년재판으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6개월씩 이렇게 구속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소년재판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은 보통 다시 심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심사원이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리고 수감된 이제 어른들이 아이라고 좀 귀여워해주기도 하고, 또 미성년자라서 교도소에서 가장 모범수인 사람들을 아이와 짝지어져서 멘토처럼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살펴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실 오랜 기간 구속돼 있어도 나름 편하게 지내다가 심사원으로 넘어오면 빡빡한 스케줄을 짜서 막 교육받고 조사받고 아이들끼리 트러블도 있고 하면서 훨씬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심사원에서. 그 심사원에서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심사관이 분류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한테 올리게 되는데요. 그 심사관의 보고서가 그 의견이 굉장히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심사원에서 굉장히 잘 생활해야 됩니다. 처분을 잘 받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판사는 재판에서 잠깐 아이를 본 게 다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달 이상 지켜본 심사관이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판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심사원에 위탁하는 판사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이런 거를 사실 소년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심사원 위탁이 예상되는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실 심사원 위탁을 조금 더 판사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소년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상담을 받고 잘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역할은 아이에게 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이런 걸 준비하고, 최대한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변호사가 이제 돕고 함께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접견을 가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상점 많이 받고, 벌점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상점 많이 받고, 무조건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다 네가 해라. 모범적으로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합니다. 심사원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신다면 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